헬스조선에 나온 기사 2월 19일에 나왔네요. 이 출퇴근길 매일 이어폰 끼세요. 청각, 뇌 손상 위험이 높다. 자, 우리가 이 이어폰을 오래 끼면은 청각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잘 알 수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뇌 손상 위험이라고 나왔습니다. 뇌까지 위험하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외부 소리가 차단되는 노이즈 캔슬링, 소음 제거죠. 이어폰과 헤드폰 등 젊은 층의 청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자, 보세요. 외부 소리를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인데, 이게 이어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헤드폰에 있는데 뭐 젊은 층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청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도 이걸 오랫동안 틀고 있고 또 좀 볼륨을 높여서 듣다 보니까 청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이게 새롭게 나온 내용이 뭘까요? 자, 영국 BBC는 최근 청각 정보 처리 장애 판정을 받은 25살 여성 소피의 사연을 보도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조용한 마을에서 자란 소피는 몇 년 전에 대학 진학으로 런던에 온 뒤에 청력에 이상을 감지했다. 소리는 들려도 어디서 오는 소리인지 알아차기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라는 걸 알아도 말소리를 빠르게 해석할 수 없었다는 거고요. 대학 다니나 보죠.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어려워서 온라인 수업에 자막을 봐야만 강의 내용을 이해했다. 이 소피는 들으려고 노력해도 모든 말이 횡설수설하게 들렸다며 바른 사람들에게 사람 말을 잘 안 듣는다 또는 멍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BBC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BBC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좀 신뢰 있는 매체로 통하고 있어서 저도 이 기사에 대해서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부터 보면은 이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소음 제거 헤드폰이죠. 소음 제거 헤드폰이 이 젊은 사람들의 청각 문제를 일으키는데 비난을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문제가 원인인가? 이 말이죠. 노이즈 캔슬링이 청각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좀 길게 쓴 하나의 기사입니다. 뭐 수업 듣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가짜 현실이 나온다는 이런 내용인데, 자, 우리 기사로 돌아가서요.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새로운 형태의 청각 장애 같습니다. 좀 새로운 형태의 이제 청각 장애, 뭐 또는 청력 장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기사에서는 이 청각 정보 처리 장애라고 했는데 이걸 한번 써볼게요. 청각 정보 처리 장애라는 새로운 질병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이 소피라는 여성입니다. 소피 여성이고 25살이죠. 시골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런던에 유학 왔나 봅니다. 이런 조건인데, 이 증상이 뭐냐면, 자, 소리는 들린다는 거죠. 청력에 이상은 감지했는데 소리는 들린다. 자, 그럼 증상은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는 들린다는 겁니다. 자, 소리는 들린다. 그러니까 이 청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어디서 오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고요.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무슨 내용? 모르겠다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고민이어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이게 수업이 도대체 뭐 하는 소리인지 좀 알아듣기 어렵고,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은 그나마 좋은데 이제 자막을 봐야 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우리도 좀 그렇죠. 유튜브를 자주 보다 보면은 유튜브에 소리만 듣고 파악하기보다는 뭐 자막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는 게 더 쉬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소피의 문제는 결국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들린다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하는데도 안 들린다. 그래서 좀 다른 사람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또는 멍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는 게 고민입니다. 이런 증상,
그러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또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남들한테 좀 멍해 보인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아마 청각 정보 처리 장애인가? 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소피의 고민의 내용을 더 볼게요. 일상생활에서도 소리 대부분이 소음으로 느껴졌다. 자, 어디를 가든 지나치게 크게 느껴지는 소음 탓에 술집이나 식당에서도 일찍 나와야 했고요. 결국 병원을 찾은 소피는 청력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정밀 검사에서 청각 정보 처리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소리는 들리는데 일상생활의 소리 자체가 이 소피한테는 소음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소리는 자연스러운 소리일 텐데, 자연적인 뭐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러죠. 자연스러운 소음인데 이게 소음처럼 이제 좀 시끄럽게 느껴지는 거고, 어디를 가든지 이제 막 소음이 많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불편한 거고요. 그래서 뭐 식당이나 술집이나 뭐 어디를 가든 좀 오래 못 있고 이제 일찍 나와야 돼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청각 정보 처리 장애라는 새로운 형태의 질병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말 뜻으로 보면은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데 장애가 있는 이런 형태잖아요. 이 청각 정보 처리 장애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청각 정보 처리 장애는 정상 청력임에도 불구하고 말소리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청력은 좋은데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 귀가 어둡다는 표현이 있고요. 귀가 어둡다는 표현이 있고 가끔은 말귀가 어둡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귀가 어둡다는 것은 청력이 나쁘다는 거죠. 안 들린다. 근데 말귀가 어둡다는 것은 들리기는 들리는데 말을 못 알아먹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청각 정보 처리 장애라는 것은 들리긴 들리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귀로 들어온 청각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리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 이럴까요? 들었는데 청각 정보가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리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청력 손실과 달리 뇌에 문제가 발생하면 겪는 증상이다. 아하, 일반적인 청력 손상은 귀의 문제인데 이거는 뇌에 문제가 발생하는 증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심각합니다. 청각 정보 처리 장애는 이제 이게 귀 문제가 아니고 이 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뇌 문제라는 겁니다. 뇌 문제. 좀 심각해지는 거죠. 이거는 귀 문제가 아니고 뇌 문제다. 이게 이제 사태의 심각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주변에서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주변 소음에서 나타나는 언어죠.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이런 걸 중추 청각 정보 처리 장애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각 정보를 이제 뇌에서 하니까 결국 이 중추라는 말까지 붙어버렸습니다. 중추 청각 정보 처리 장애라는 건데, 요거를 제가 한번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귀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은 고막이 진동시켜서 이제 외이, 중이, 내이라고 그러죠. 이 뭐 고막 이속으로 통과해서 달팽이관을 지나서 이제 청신경 가서 청신경에서 소리 신호를 이제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고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외이, 중위 정도에서 벌어지는 어떤 물리적인 손상 또는 뭐 신경적인 손상도 가끔 있습니다만, 이런 증상이 보통 우리가 난청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 청신경에서 신호를 접수했습니다. 들린다는 거죠.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청신경까지 신호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신경에서 뇌로 보냈는데 뇌에서 이거를 무슨 소리야? 하고 인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의 문제가 아니고 뇌의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왜 귀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뇌의 문제인지, 그리고 청각 정보 처리 장애라는 게 이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뭐 사소하게 넘기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련 논문이 있는가, 이 청각 정보 처리 장애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아마 논문이 있을 거야 생각을 하고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구글 학술 검색에서 이제 노이즈 캔슬링과 이제 청각 정보 처리 장애라는 키워드를 넣고 쭉 뒤져봤는데, 이런 논문이 없어요. 뭐 혹시 제가 못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논문이 잘 나오지 않는데, 이건 결국 여기에 물음표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에게 이제 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청각 문제를 일으키는가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일으킨다가 아니고 이제 문제 제기하는 차원의 가설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등장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런 현상을 겪는 이제 젊은이가 이제 병원에 가면서 아마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하고, 이게 뇌의 문제가 맞아. 그래서 이게 청각정보 처리 장애라는 새로운 형태의 질병일 거야 라고 하는 단정하는 그런 논문이 나오려면 아마 몇 년이 더 걸리겠습니다만, 제가 좀 짐작하건대 아마 몇 년 이내에 이게 논문으로 나오고 정상적인 이게 질병의 과정으로서 인정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이 난독증이라고 우리가 좀 들어보셨죠? 난독증. 이게 뭔가요? 난독증은요, 보기는 보는데 문자를 인지 못한다. 이게 문제잖아요. 보기는 보는데 문자 인지 못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시각 정보 처리 장애입니다. 눈은 정상이에요. 난독증이라는 것은 보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시각 정보를 뇌에 보내서 뇌에서 이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각 정보를 인지 못하는 게 난독증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청각 정보 처리 장애자예요. 이 청각 정보 처리 장애라는 것도 귀는 들리는데 뇌에서 이걸 정보 처리를 못한다는 게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난독증이라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릴 때 좀 학습 장애를 겪는구나라는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청각 정보 처리 장애라는 새로운 형태의 질병이 좀 등장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아마 또 이 소피처럼 학습 장애를 겪는 학생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소피가 평소 착용하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마 다른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 원본을 보니까 소피가 시골에서 자라서 런던의 대학에 왔는데, 이제 시골에서 조용한 데 살다 보니까 도시가 좀 시끄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켰는데, 문제는요, 하루에 5시간 이상 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소리 안 듣고 하루에 5시간 이상 이제 이어폰을 끼고 살았고 5년 넘도록 이제 그런 생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굉장히 익숙한 건 좋은데 그걸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청각 정보 처리 장애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증상을 겪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 말이죠. 학술적으로 아직 정립되지는 않았지만은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이어폰을 장기간 사용하면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설명이다. 자, 이게 아직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변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골라 들었다는 거죠. 골라 들은 이런 이어폰을 오랫동안 사용하니까 뇌 손상을 일으키더라. 아까 소피의 증상 보세요. 소피의 증상이 이렇습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도플러 효과라고 그래서 뭐 소리가 왔다 갔다 이럴 때 방향을 잘 아는데 소리가 도대체 앞에서 들리는지 뒤에서 들리는지 이 방향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뇌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인지를 못한다는 것도 뇌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이게 심각한데요. 그래서 영국 청각학회 이제 클레어 벤턴 부회장한테 물었더니 노이즈 캔슬링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함으로써 뇌가 소음을 걸러낼 노력이 필요 없는 거짓된 환경을 만든다며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하고 이런 거짓 환경이 있는다면 말과 소음을 처리하는 능력이 지연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어릴 때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만 자꾸 쓰면은 뇌가 소음을 걸러내는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뇌가 정보를 집중하는데 좀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거짓된 환경, 가상 환경. 왜냐하면 소음은 들어야 되죠. 들리는 건 듣는 게 자연스러운 환경인데 이제 자꾸 그런 걸 걸러낸다는 것은 가상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 거짓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이어폰을 오래 사용하면은 이 가짜 환경에서 이제 말과 소음을 처리하는 능력 발달이 지연될 수 있다. 당연해 보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꾸 이제 이건 말이야, 이건 소리야. 또 이 말은 앞에서 오는 거야, 뒤에서 오는 거야. 이건 아버지 말이야. 이건 뭐 또는 내 친구 하는 말이야.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다 보면 이걸 구분하는 능력을 좀 상실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자, 뇌의 청취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어폰 사용 시간을 줄이라. 그리고 외부 소음을 들을 수 있는 주변음 허용 기능 모드를 사용할 것과 귀를 완전히 막거나 가리지 않는 종류의 이어폰을 착용할 것을 전문가들이 권유했습니다. 자, 이건 전문가들의 말이라서 뭐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면 이 이어폰을 왜 끼나요? 그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면 좀 답답할 겁니다. 이어폰 끼는 이유는 내가 좀 집중해서 듣거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좀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나만 듣겠다고 이제 이어폰을 끄는 건데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뭐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끼는 것은 뭐 가능하겠지만 외부 소음을 들을 수 있는 주변음 허용 기능은 사실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을 할 때 이제 뭐 주변 소리를 듣고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끼고 있으면 주변 소리를 판단 못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사고도 많아요. 그리고 귀를 완전히 막거나 가리지 않는 종류의 이어폰, 그러니까 주변 소음을 어느 정도 내가 좀 허용하고 들으라라는 것을 이제 권유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자,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서 뭐 떼낼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이 음악이나 뭐 유튜브 같은 영상들을 자주 보고 듣고 하게 되는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는 내가 좀 시끄러운 상황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이 노이즈 캔슬링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뇌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데 이제 다른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가 젊은이들이 헤드폰 또는 이어폰을 많이 쓰면서 시끄러워서 청각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좀 청각장애가 많다는 것은 이제 뇌 기능이 아니라 귀의 기능이죠. 뭐 고막이나 이제 중위 차원에서 문제가 생겨서 청각장애가 많이 생겼는데 이 젊은 청소년들이 이비인후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볼륨을 높이지 말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라. 그러면 볼륨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처방이에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써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냥 볼륨을 안 높여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게 내가 볼륨을 높이는 것보다는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게 나은데 노이즈 캔슬링을 또 오래 하다 보면은 뇌의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참 기술은 참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자 이렇게 이 매일매일 이어폰을 끼고 주변 소음을 차단하고 하는 게 과연 우리 생활에서 이게 나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일상 속에 우리가 편의지만 이 편의가 우리가 얼마나 즐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기사 같습니다.